아부다비 하늘을 지킨 건 미국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중동 최대 방산전 시위에서 세계가 목격한 건 충격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의 절반 가격으로 같은 성능을 내는 미사일.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UAE는 미국 무기만 믿었습니다. 30년간 패트리어트로 하늘을 지켰죠. 하지만 한 발에 70억 원. 너무 비쌌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한국이었습니다. 천궁이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이 방공 미사일을 만든다고요? 의심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저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이 놀라고 러시아가 당황하고 중동 전역이 환호한 한국 무기의 실체.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2021년 11월 7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칼리드 알마크툼, UAE 공군 중령입니다. 방공포 부대를 15년간 지휘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를 12년째 운용하고 있었죠. 중동에서 가장 경험 많은 방공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날 아침 국방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부다비 방산전 시위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업체를 만나보라는 거였죠. 솔직히 흥미가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요? 전차나 자주포는 들어봤지만 방공 미사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방공은 미국과 러시아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1월 7일 오후 2시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LI 지넥스원 부스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미사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한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천궁이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요? 누구 기술 가져다 쓴 거겠죠. 방공 미사일은 그렇게 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수십 년 걸렸는데요. 사거리 40km, 요격 고도 15km에서 40km까지입니다.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비슷했습니다. 의심이 더 커졌죠. 최대 속도 마하오 직격 요격 방식입니다. 직격 요격이라고요? 패트리어트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기술을 가져온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지니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88% 국산화율입니다. 콜드런칭 방식을 채택했고요. 콜드런칭, 그건 러시아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핫런칭을 쓰는데 말이죠. 러시아 기술을 쓰면서 미국식 성능을 낸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습니까? 엔지니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이 2017년부터 실전 배치했습니다. 5년간 무사고 운용 중입니다. 5년이라고요? 너무 짧았습니다. 패트리어트는 30년 넘는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5년으로 뭘 증명하겠습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의 절반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반 가격에 같은 성능이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폴란드가 관심 보인다고 합니다. 폴란드요? 나토 국가가 한국 무기를 산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토는 미국 무기만 쓰는 줄 알았거든요. 엔지니어가 다시 말했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일 후 시험장에서 실사격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디 한국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패트리어트만 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을 못 믿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저는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시간 낭비였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한국 미사일 얘기를 했습니다. 절반 가격이래요. 폴란드가 산대요. 나토 국가가 왜 한국 걸 사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값싼 데는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절반 가격일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예산으로 2배를 살 수 있습니다. 하늘을 2배로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11월 8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천궁이 점 이상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늘을 지킨다는 뜻인가요? 11월 9일 하루 종일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K9 자주포, K 전차, FA50 경공격기. 놀랍게도 전부 폴란드가 샀더군요. 나토 국가가 한국 무기를 대량 구매한다는 건 뭔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0일 새벽이면 데모가 있었습니다. 직접 봐야 알겠죠. 숫자로 말하는 게 방산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이죠.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면 증명해보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10일 새벽 6시였습니다. 약속한 데모 날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긴장됐거든요. UAE 남부 사막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였죠. 한국 측 관계자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미 천궁두 발사대를 설치해 놓았더군요. 트럭에 실린 미사일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날렵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작동합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패트리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전 7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사막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초속 12m. 꽤 센 바람이었죠. 한국 측이 말했습니다. 표적기를 띄우겠습니다.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35km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했습니다. 고도 20km로 올라갔죠. 상당히 높았습니다. 표적기가 속도를 냈습니다. 시속 900km, 마하 0.7 수준이었습니다. 전투기 순항 속도와 비슷했죠. 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관제실에서 카운트다운이 들렸습니다. 5, 4, 3, 2한 발사. 순간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펑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공중에서 점화되더니 목표를 향해 날아갔죠. 콜드런칭이었습니다. 러시아 방식이 맞았습니다. 압축 가스로 미사일을 먼저 쏘아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켭니다. 발사대 손상이 적고 연속 발사가 빠른 방식이죠. 미사일이 가속했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만 보였죠.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요격까지 27초? 너무 빨랐습니다. 패트리어트보다 빨랐습니다. 마하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서 두 점이 만났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늘에 섬광이 번쩍였죠. 명중 확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5km 밖의 목표를 27초 만에 맞췄습니다. 첫 발의 명중이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직격이었습니다. 파편이 아니라 미사일 본체가 표적을 맞췄습니다. 직격이라고요? 패트리어트 PAC-3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하지만 훨씬 어렵습니다. 표적에 정확히 부딪혀야 하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CDP가 얼마입니까? 3m입니다.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3m요? 패트리어트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았습니다. 35km 밖에서 3m 오차로 맞춘다고요? 이건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봤습니다. 레이더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죠.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오전 9시 두 번째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조건이 더 까다로웠습니다. 표적이 두 개였습니다. 40k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오는 표적이었죠. 천궁두 발사대에서 두 발이 연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간격이 5초였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첫 번째 표적을 맞췄습니다. 29초 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두 번째 표적을 맞췄습니다. 31초 만이었죠. 두 발 두 명 중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연속 발사의 연속 명중이라니. 한국 측이 설명했습니다. 천궁이는 동시에 6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포대당 8발까지 동시 운용 가능합니다. 6개요? 패트리어트 PAC-3는 동시에 4개였습니다. 천궁이가 더 많았습니다. 오전 11시 세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이번에는 극한 조건이었습니다. 표적이 지상 100m 고도로 날아왔습니다. 순항 미사일을 가정한 거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00m 고도는 너무 낮습니다. 지형 때문에 레이더가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천궁이는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이 낮게 날아갔습니다. 지상 근처에서 표적을 쫓았죠. 35초 후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영중.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m 고도에서도 맞췄다고요?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오후 2시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극한의 극한이었습니다. 표적이 마하 이속도로 돌진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가정한 시험이었죠. 천궁이가 발사됐습니다. 미사일끼리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속도가 마하 7 이상이었죠. 23초 만에 요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오후 4시 시험이 끝났습니다. 총 6발을 쏴서 6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100% 명중률이었죠. 완벽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부다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콜드런칭이 더 빠르고 안전했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 수도 더 많았죠. 그런데 가격은 절반이라고요?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에 70억 원입니다. 천궁이는 35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2배를 살 수 있었죠. 2배 많은 미사일, 2배 넓은 방어망. 같은 돈으로 말입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뭘 해야 할까요?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철저히 검증해야 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봐야 했습니다. 한국군 운용 현황을 들어봐야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천궁이는 진짜였습니다. 오늘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미국이 수십 년 걸려 만든 패트리어트 PAC-3. 그것과 동급의 무기를 한국이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절반 가격으로 말이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저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1일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본 시험 결과였습니다. 6발 6명 중 다양한 조건에서 완벽한 성능. 객관적 사실만 적었죠. 상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칼리드, 자네 진심인가? 예, 장군님.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절반 가격에 같은 성능이라고? 그렇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한국에 가보게, 직접 확인하게.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11월 13일 서울행이었습니다. 2일 후였죠. 그 사이에 저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천궁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불곰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 위기로 무너졌을 때였죠. 한국이 러시아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30억 달러였습니다. 러시아는 돈 대신 기술을 줬습니다. S-300 방공 미사일 기술이었습니다. 그게 천궁 1호의 기반이 됐죠.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웠습니다. 20년간 독자 개발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미국식 직격 요격을 접목했죠. 러시아와 미국 기술을 융합한 겁니다. 그 결과가 천궁이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무기였습니다. 88% 국산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러시아나 미국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완전한 기술 독립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받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진화시켰습니다. 스승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군 운용 현황을 찾았습니다. 2017년부터 실전 배치, 5년간 무사고 운용. 단 한 번도 오작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훈련에서 발사한 미사일 48발, 전부 명중이었죠. 48발 48명 중. 저는 패트리어트 데이터를 떠올렸습니다. 걸프전에서 명중률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60% 정도라는 분석도 있었죠. 하지만 천궁이는 100%였습니다. 11월 12일,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무섭습니다. 뭔가 숨긴 게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걸까요?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자국군이 쓰는 무기를 수출합니다. 한국군이 천궁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이죠. 검증됐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군이 안 쓰는 무기를 수출합니다. 낮은 등급 제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중국 무기 사고가 많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중국제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중국제 함정이 고장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제 탱크 포신이 폭발했습니다. 값은 쌌지만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기들 목숨 거는 무기를 우리에게도 판다는 겁니다. 같은 품질입니다. 같은 신뢰도입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11월 13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오는 나라였습니다. 서울은 추웠습니다. 11월인데 눈이 내렸더군요. LIG 넥스원 본사로 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술 책임자, 영업 담당자,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천궁이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레이더부터 달랐습니다. X밴드 다기능 레이더였습니다. 탐지와 추적을 동시에 합니다. 미국 THAAD 수준이라고 했죠. 미사일도 특별했습니다. 2단 추진 방식이었습니다. 1단으로 목표 근처까지 가고 2단으로 정밀 타격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다고 했죠. 탄두 무게는 40kg. 패트리어트보다 가볍지만 직격 방식이라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고 기동성이 좋았죠. 제가 질문했습니다. 전자전 환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내재밍 성능이 우수합니다. GPS가 교란돼도 관성한 법으로 목표를 찾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은 포대당 8발까지 가능합니다. 6개의 표적을 동시 추적합니다. 재장전 시간은 15분입니다. 패트리어트보다 5분 빠릅니다. 모든 답이 완벽했습니다.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불고기였습니다. 맛있었죠. 식사 중에 기술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오후에 공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봐야 믿겠죠. 오후 2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이었습니다. 거대한 시설이었습니다. 미사일 조립 라인을 봤습니다. 자동화됐더군요. 로봇이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사람은 검수만 했죠. 품질 관리실도 봤습니다. 모든 미사일을 하나하나 테스트했습니다. 진동, 온도, 습도 시험을 다 거쳤죠.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불량률 0.1% 미만입니다. 1000발 중 1발도 안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패트리어트는 1%였습니다. 천궁이가 10배 낮았죠. 저녁이 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기술력 검증됨, 품질 우수함, 가격 합리적, 신뢰도 높음,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실전은 어떨까요? 11월 14일, 한국군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였습니다. 천궁이를 운용하는 방공포 대대였죠. 대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중령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계급이었죠. 환영합니다. 천궁이를 보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 운용 상황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발사대로 갔습니다. 트럭 8대가 한 포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지휘소, 전원 공급 차량 등이었죠. 대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17년부터 운용했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고장이 없었습니다. 훈련은 얼마나 합니까? 매달 한 번씩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실사격합니다. 성적은요? 100%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병사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병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3년째 천궁이를 다룹니다. 정말 좋은 무기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병사도 거들었습니다. 작년 겨울 영하 15도에서 훈련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영상 38도였습니다. 그때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레이더실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반경 100km 안에 모든 비행체가 보였습니다. 민항기, 헬기, 드론까지 전부 추적하고 있었죠. 관제사가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100개 표적을 추적합니다. 그중 6개를 선택해 교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30개 추적, 4개 교전이었습니다. 천궁이가 훨씬 많았죠. 저녁에 대대장과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였습니다. 독했죠. 대대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습니다. 국산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5년 써보니 확신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패트리어트와 비교하면 직접 써본 건 아니지만 데이터로는 동등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쓰는 사람이 좋다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11월 15일 서울을 떠났습니다. 3일간의 방문이 끝났습니다. 아부다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천궁이는 진짜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술도 검증됐고 품질도 확인됐습니다. 실전 데이터도 완벽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쌀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규모의 경제를 잃었습니다. 자국군이 대량으로 쓰니까 단가가 내려갔죠. 수출까지 하면 더 떨어집니다. 게다가 한국 인건비가 미국보다 쌌습니다. 기술력은 같은데 비용은 낮습니다. 그게 가격 경쟁력이 됐죠.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천궁이 도입을 건의합니다. 11월 16일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3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아부다비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본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공항에서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살만합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예.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장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칼리드 중령이 한국 다녀왔대. 천궁이가 진짜래. 패트리어트보다 나을까? 가격이 절반이래.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죠.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장관님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3일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부대, 시험장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결론이 뭔가? 도입을 추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참모들이 수근거렸습니다.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버린다는 건가? 아닙니다. 함께 운용합니다. 천궁이로 방어망을 넓히는 겁니다. 예산은 같은 돈으로 2배 많이 삽니다. 방어 범위가 2배 넓어집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하겠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장교들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말입니까? 절반 가격에 같은 성능이라고요? 네.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믿어집니까?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군 내부 메신저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미사일 대박이래. 미국 것보다 싸고 좋대. 우리도 살 수 있을까? 11월 17일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기술 검토였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레이더 전문가, 미사일 전문가, 전자전 전문가들이었죠. 제가 가져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천궁이의 모든 스펙이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X밴드 레이더는 최신입니다. 패트리어트보다 해상도가 높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2단 추진은 영리합니다.
사거리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8% 국산화는 대단합니다. 기술 종속 걱정이 없습니다. 모두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죠. 하지만 한 장군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뭐라고 할까?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같은 걱정이었습니다. UAE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 무기를 많이 씁니다. 한국산을 사면 미국이 불쾌할 수 있었죠. 저는 답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샀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국이 허락했다는 뜻입니다. 확실한가? 네, 확인했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에 계약했습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안심한 듯 했습니다. 11월 18일, 소문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대에서도 들렸습니다. 육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대령이었습니다. 칼리드, 자네가 한국 미사일을 추천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관심 있네. 정보 좀 공유해주게. 해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구축함에 탑재할 방공 미사일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천궁이가 함정용도 있나? 있습니다. 해궁이라고 합니다. 천궁이의 해상 버전입니다. 성능은 같습니다. 발사 방식만 다릅니다. 소문은 군을 넘어섰습니다. 11월 19일, 민간 방산 업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업체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령님, 한국과 접촉할 방법이 있습니까? LIG넥스원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UAE에서 조립할 수 있을까요?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입니다. 대표가 눈을 빛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고요? 미국은 절대 안 해주는 건데요. 그날 저녁 아부다비 시내 카페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랍어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이었죠. 한국 무기가 좋대. 조카가 군인인데 그러더래. 미국 것보다 싸대. 한국이 대단하네.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일반인들까지 알고 있다고요? 소문의 속도가 무서웠습니다. 11월 20일,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조달 담당자였습니다. UAE가 천궁이를 산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사우디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오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카타르에서도 왔습니다. 쿠웨이트도 관심을 보였죠. 중동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다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비쌉니다. 러시아 무기는 제재 때문에 못 삽니다. 중국 무기는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 무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2020년 이집트에서 중국제 방공 미사일이 실전에서 실패했습니다. 2021년 미얀마에서 중국제 전투기 엔진이 공중에서 정지했습니다. 저희도 중국제 드론을 써봤는데 3개월 만에 고장났습니다. 값만 쌌지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러시아 무기는 성능은 좋지만 제재 때문에 부품 수급이 안 됩니다. 사후 관리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달랐습니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했죠.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월 21일, 저는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재무부였습니다. 예산 검토였죠. 재무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천궁이 포대 4개에 미사일 200발입니다. 약 15억 달러입니다. 패트리어트로 같은 걸 사면 30억 달러입니다. 절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억 달러를 절약하는군요. 그 돈으로 뭘 더 살 수 있습니까? 전투기 10대 또는 구축함 한 척입니다. 대단하네요. 재무부가 찬성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완벽했습니다. 11월 22일 저녁 국방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천궁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랍어 뉴스였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UAE가 한국제 방공 미사일 도입을 검토합니다. 가격은 미국제의 절반이지만 성능은 동등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소셜 미디어가 난리였습니다. 트위터에 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미사일 대박. 우리도 한국 무기 시대. 미국 독점 끝나나.
UAE 국민들이 환영했습니다. 세금이 절약되니까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으니까요. 11월 23일, 다른 나라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긴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수출하려 했거든요. 천궁이가 경쟁자가 됐습니다. 미국은 조용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이미 나토에서 검증됐으니까요. 러시아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들 기술로 만든 무기가 자기들 무기와 경쟁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중국도 긴장했습니다. 중동 시장을 노렸는데 한국이 선점하고 있었죠. 저는 모든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무기 하나가 지역 판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11월 24일 폴란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무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폴란드 육군 대령이었죠. 천궁이는 훌륭합니다. 우리가 먼저 샀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어떻습니까? 나토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패트리어트와 함께 운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격은 기밀이지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폴란드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나토 국가가 인정했다는 건 국제적 검증을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11월 25일 소문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아부다비 전역에서 한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 사신대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빨리 사세요. 좋다던데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좋답니까? 네, 좋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네요. 작은 나라인데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대화했습니다. 한국이 요즘 뜬데 무기도 만들어? 자동차도 좋잖아. 이제 무기도 한국 거 사나 봐. 어디를 가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천궁이 방공 미사일. 저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11월 7일에 처음 들었는데 11월 25일에는 온 나라가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전문가들이 검증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퍼졌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하늘을 천궁이가 지키게 될까요? 2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산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했습니다. 천궁이는 진짜였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11월 26일 오전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10일, 검증을 시작한 지 3주째였습니다. 모든 것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로 호출됐습니다. 긴급 회의였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느낌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장관님, 참모총장, 공군 사령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장관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칼리드 중령, 자네가 추천한 천궁도 말일세. 네, 장관님. 사우디가 먼저 사겠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사우디가요? 사우디가 어제 한국과 접촉했습니다. 대량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대 10개, 미사일 500발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었습니다. UAE가 계획한 것의 2배가 넘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말했습니다. 사우디가 먼저 사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생산 순서에서 밀립니다.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공군 사령관이 거들었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안에요. 장관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령, 마지막으로 묻겠네. 확신하는가? 천궁이가 정말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겠는가?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장관님. 확신합니다. 제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계약 진행하게. 그 순간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전 11시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UAE는 한국 LI-GNX-1과 천궁이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격적이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오후 1시 한국 대사관에서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UAE 국방부 장관과 한국 대사가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계약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천궁이 포대 4개, 미사일 200발, 총액 15억 달러. 2024년부터 순차 인도, 기술 이전 포함.
현지 조립 협력,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에게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천궁이를 선택했습니까? 패트리어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도 살까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천궁이는 검증된 무기입니다. 성능은 최고 수준이고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UAE 하늘을 지키기에 충분합니다. 조인식이 끝났습니다. 한국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중령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 계약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천궁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대사가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한국을 방문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대통령님이요? 오후 3시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 UAE, 한국제 방공 미사일 선택, 미국 패트리어트 제치고, BBC, 중동 방산 시장의 한국 바람, 가격과 성능 모두 잡아, 알자지라, UAE와 한국, 15억 달러 규모 방산 계약,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동에 진출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오후 5시, 사우디가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이 도입을 검토합니다. 오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만도 관심 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도 줄줄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UAE가 시작하자 다들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저녁 7시,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LIG 넥스원 대표였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천궁이가 세계로 나갑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무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협력하겠습니다. 해궁도 좋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해궁이라고요? 천궁이의 해상 버전이었습니다. 구축함에 탑재하는 거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은 끝이 없었습니다. 밤 10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였습니다. UAE, 한국 미사일 15억 달러 구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추천했을 뿐입니다. 결정은 위에서 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 하늘이었습니다. 저 하늘을 천궁이가 지킬 겁니다. 2024년부터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주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11월 7일, 처음 천궁이를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방공 미사일을 만든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11월 10일, 시험을 봤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6발 6명 중.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었습니다. 11월 13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다. 한국은 준비됐다. 11월 26일, 계약했습니다. 15억 달러. UAE 역사상 최대 방산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3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 생각도, UAE의 선택도, 세계의 인식도.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견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전쟁 폐허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배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천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K9이고 K2이고 FA50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천궁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계약 체결 다음 날입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 사무실에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가 보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하지만 3주 전과는 모든 게 다릅니다. 3주 전,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습니다. 의심부터 했죠.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진짜입니다. 천궁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천궁이 사거리 40km, 패트리어트 PAC-3와 동일합니다. 요격 고도 15km에서 40km. 이것도 동일합니다. 최대 속도 마하오점, 패트리어트보다 빠릅니다. CEP 3m, 정확도도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절반입니다. 패트리어트 70억 원,
천궁이 35억 원. 같은 예산으로 2배를 살 수 있습니다. 방어망이 2배 넓어집니다. 국민을 2배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UAE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실전 데이터도 완벽했습니다. 한국군 5년 운용, 단 한 번도 고장 없음. 훈련 48발 발사, 48발 명중. 100% 성공률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샀습니다. 나토 국가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됐습니다. 88% 국산화, 기술 독립입니다. 한국이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준비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1990년대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완전히 소화했습니다. 20년간 독자 개발했습니다. 2012년 천궁도 개발 시작, 2017년 실전 배치, 2021년 첫 수출. 9년 만이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착실했습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 확실해졌을 때 수출했습니다. 그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K9 자주포가 그랬습니다. 세계 1위 수출 자주포가 됐습니다. 터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가 샀습니다. K 전차가 그랬습니다. 폴란드가 1000대를 삽니다. 유럽 최강의 전차 부대를 만들 겁니다. FA50이 그랬습니다. 폴란드, 태국, 필리핀, 이라크가 샀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경공격기입니다. 이제 천궁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되고 있습니다. UAE가 시작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따를 겁니다. 중동 전역이 관심을 보입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가 검토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도 관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연락했습니다. 천궁이는 세계로 갑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로 갑니다. 왜일까요? 왜 갑자기 한국 무기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국군이 쓰는 무기를 수출합니다. 한국군이 천궁이를 씁니다. 자기 목숨 거는 무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도 팔리다. 한국 조종사가 FA50을 탑니다. 한국 포병이 K9를 씁니다. 한국 전차병이 K1을 몹니다. 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무기와 한국군이 쓰는 무기가 같습니다. 그게 신뢰입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자국군은 J20을 쓰는데 수출은 JF17을 합니다. 낮은 등급을 팝니다. 자국군은 99A 전차를 쓰는데 수출은 VT4를 팝니다. 품질이 다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은 자기들만 씁니다. 구형을 수출합니다. 수-57은 자국용이고 수-35를 팝니다. S-500은 자국용이고 S-400을 팝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만 최신을 줍니다. 다른 나라는 구형을 받습니다. F-22는 절대 안 팝니다. F-35도 까다롭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걸 팝니다. 한국군이 쓰는 그대로입니다. 한국 병사가 믿는 무기를 우리에게도 팝니다. 이게 한국 방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신뢰가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천궁이는 UAE 하늘을 지킬 겁니다. 2024년부터 도입됩니다. 2025년에 완전 배치됩니다. 패트리어트와 함께 운용할 겁니다. 서로 보완할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우리를 지킵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답했습니다. 전혀 후회 없다고. 이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3주 전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지금은 존경합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인구 5천만 명.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UAE보다 조금 큽니다. 하지만 세계 10위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6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술이었습니다. 교육이었습니다. 끈기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배웠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그리고 이제 방산까지. 한국이 만들면 믿을 수 있습니다. 천궁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중동 하늘에 한국 미사일이 떠오릅니다. 유럽 땅에 한국 전차가 달립니다. 아시아 바다에 한국 군함이 떠다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가 평화를 지킵니다. 한국 방산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3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지에서 존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한국을 믿어도 됩니다. 천궁이를 믿어도 됩니다. 한국 방산을 믿어도 됩니다.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실전이 말해줍니다.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요즘 UAE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제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한국입니다. 자동차도 한국, 전자제품도 한국, 이제 무기도 한국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한국 무기를 삽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품질입니다. 신뢰입니다. 진심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납기를 맞춥니다. 품질을 보장합니다. 사후 관리를 확실히 합니다. 기술 이전도 해줍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 협력할 겁니다. 천궁이뿐만이 아닙니다. 해공도 볼 겁니다. FA50도 검토할 겁니다. K9도 고려할 겁니다. UAE와 한국은 파트너입니다. 평생 함께 갈 파트너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UAE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시작됐습니다. 천궁이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한국 방산의 전설은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웁니다. 세계가 한국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천궁이가 그 증거입니다. 천궁이가 그 시작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